오늘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그다음에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CNN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앞에서 배웠듯이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뭐 평균을 0으로 맞춰주고 분산을 1로 만들어주는 것도 하잖아요. 이제 중간중간에 레이어마다 들어오는 히든 뉴런 값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뒤에서 오늘 배울 알렉스넷과 VGC, 구글넷, 레즈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레즈넷부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알렉스넷이 몇 개죠? 한 열 몇 개? 그다음에 VGC도 한 열 몇 개, 구글넷이 뭐 스물 몇 개 이 정도의 그 히든 층을 쌓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매진앱부터는 뭐 100개에서 뭐 많으면 1000개까지, 뭐 많으면 4000개까지 레이어를 쌓거든요.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배웠고, 그다음에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풀링하고 풀리 커넥트 연결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액티베이션 레이어 넣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었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인풋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그 딥러닝 네트워크의 그 트레이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어렵다는 거는 기존의 사람들이 원래 레이어를 이렇게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MLP라고 불렀죠. 아니면 뭐 또는 ANN이라고 불렀던 이런 것들도 사실 레이어를 많이 쌓으려고 시도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레이어를 깊게 쌓을수록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있고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도 렐루를 써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그뭐 레이어를 뭐 4개, 5개 이상 쌓지 못해가지고 그냥 히든 뉴런의 수를 늘려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레이어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습 자체가 잘 안 되는 이제 왜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이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안 풀린다는 거는 너무 많은 개수들이 있고 그 개수들에 대한 그 변화에 따른 로스의 최저값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가 잘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액티베이션 값들이 시그모이드를 거치게 됐을 때 이렇게 값이 0에서 1 사이로 다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이 0 근처에서 이제 이게 이쪽이 여기서는 y축이 인풋이고 그다음에 x축이 시그모이드의 아웃풋인데 이 인풋 값들이 다 그 여기 0 근처에 있을 때 되게 중요한 그 어떤 값을 가르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씌우게 되거나 또 렐루도 0 근처에서 0 또는 나머지 그냥 그대로 보내고를 이제 분류하듯이 값을 다 0으로 맞춰주면은 뭔가 더 그 액티베이션 씌웠을 때 이제 제대로 된 뒤에 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코베리어트 시프트를 줄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코베리어트 시프트를 사실 정의라는 게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코베리언스 또는 뭐 같이 변화하는 값들이 이게 시프트가 되는 것들을 좀 줄여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노멀라이저랑 굉장히 똑같아요. 그냥 평균을 빼주고 분산을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중간에 우리가 처음에 인풋 X에 대해서 한 것도 있지만 중간에 히든 뉴런들도 다 값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값들을 쫙 있는 것들을 평균을 내고 거기에 분산으로 분산이 아니고 정확하면 표준 편차죠.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기보다는 이제 미니 배치 를 뽑아가지고 그 배치마다 뭐 데이터가 총 뭐 10,000개면은 10개씩 묶어서 1,000번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100개씩 묶어서 10번을 한다든지. 그 하나의 배치마다 평균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할 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프트하고 이제 스케일링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그 오프셋 값을 0으로 맞춰주고 그걸 이제 0일 사이로 맞춰주는 거죠. 0일 사이가 아니고 0 근처에서 분산 1이 되도록 또는 이제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죠. 그럼 그 미니 배치에 대한 일단 평균을 구하고요. 들어온 X 인풋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간에 히든 그 뉴런들의 그 전체 퍼져 있는 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평균을 구했으면 우리가 분산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분산의 루트 씌워가지고 평균 뺀 다음에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노멀라이즈된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 처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지 않고 여기 추가적으로 학습 파라미터를 넣었습니다. 여기 감마랑 베타라고 하는데 이 x 해시라고 구한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어떤 상수를 곱하고 어떤 개수를 더했을 때 그때 나오는 y를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노멀라이즈를 어떤 특정 상수로 이제 해주는 거죠. 얘가 스케일링하는 거고 얘가 쉬프트하는 것들을 했을 때 이 학습 파라미터인 감마랑 베타가 적절하게 오히려 얘가 딱 가운데 맞추 그래서 여기서 딱 가운데 맞춰서 여기서 구별하는 것보다 오히려 얘가 약간 시프트가 되거나 좀 더 퍼져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게 평균과 분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얘가 오히려 역으로 이거를 감마를 시그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베타를 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얘가 원래 x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추가함으로써 만약에 애초에 원래 데이터가 좋았으면 그냥 그 데이터로 돌아갈 수도 있게 어떤 그,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가로 학습한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함으로써 나오는 이 y가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게그 미니 배치마다 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학습할 때마다 빼주는 평균값이 다르고 분산값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러닝 에버리지를 해. 우리가 앞에서 그 러닝 에버리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고 무빙 에버리지가 약간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고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러닝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원래 들어오는 이제 그 어떤 현재 평균이 있잖아요. 그 현재 평균이 있으면 그 과거에 있던 평균의 그 어떤 비율과 현재에 대한 평균에 대한 비율을 적절하게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걸로 이제 평균을 빼주고 분산을 나눠주는 사실 이게 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평균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현재 미니 배치만 하는 게 아니고 미니 배치가 만약에 첫 번째 미니 배치부터 뭐 20번째 미니 배치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 20번째 미니 배치는 19번째 미니 배치까지 이제 러닝 에버리지로 구한 그 평균과 현재 평균을 조합해서 이제 다른 평균으로 만들어서 그 평균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뮤가 뭐 0.1이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뮤는 0.9를 이용하고 현재에 있는 뮤는 0.1을 이용해서 제가 색깔로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뭐 빨간색에다가 녹색을 많이 섞으면 점점 더 색깔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평균이 그 이제 그냥 결정론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는 걸 이제 러닝 에버리지를 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어, 분산도 마찬가지로 러닝 에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구한 걸로 이제 쭉 그 미니 배치를 넘어가면서 평균을 구하고 그걸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모든 그 딥러닝에서 또는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는 이쪽으로 샘플해서 만약에 뭐 고양이면 1번 고양이 아니면 사진이면 1번 사진, 2번 사진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제 n번째 사진까지 있는 거죠. 그 사진 또는 뭐 얘가 피처라고 하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피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샘플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는데 이 샘플과 피처에 대한 매트릭스에서 평균을 내는 게 이 방향으로 평균을 내는 거죠. 우리가 그 실습할 때 어떤 축으로 우리가
직전 오퍼레이션 할 건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평균을 어떤 방향으로 낼 건지 이제 그 축을 정해가지고 그 축에 따른 평균 냈었잖아요. 또는 썸도 했었고 그런 것처럼 만약에 특징이 0부터 만약에 첫 번째 특징부터 뭐 열 번째 특징까지 있으면 특징마다의 평균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미니 배치가 뭐 100개면은 100개에 대한 샘플에 대한 평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각각 그 피처마다 평균을 빼주고 분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학습 파라미터를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감마랑 베타를. 처음에 감마는 1, 아마 베타는 0으로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개니까 이제 계속 미니 배치가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할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배치를 묶어서 할 때는 배치에 대한 러닝 에버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를 할 때에 대한 그 배치가 없이 한 장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한 장만 들어오면 이런 이런 편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냥 하나 들어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편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평균과 분산은 우리가 학습할 때 러닝 에버리지로 모아놨던 그때 이제 계산해놨던 저장해놨던 뮤를 사용해요. 그래서 학습에서 뮤도 저장해야 되고 시그마 제곱도 저장을 해놓고 그걸 테스트할 때 그냥 그대로 씁니다. 개수나 상수처럼. 그 대신 이제 컨볼루션을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와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보통 피처라고 하는 뭐 채널이 있다고 하면은 그 피처에다가 공간이라는 정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공간에 대한 정보는 그냥 평균을 내줘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 공간에 대한 정보도 하나의 다른 피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컨버전 할 때 그 그냥 이미지의 한 장의 이미지에 그냥 왜냐하면 그 고양이를 이제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각 피처들은 어떤 시멘틱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시멘틱한 정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어디에 있더라도 그 정보들을 우리가 그 왼쪽에 뜨든 오른쪽에 뜨든 네가 뭐 귀라는 게 있다면 귀라는 거를 모으고 코라는 걸 모아서 뭐 고양이 꼬리를 모아서 고양이를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인 정보는 그냥 합쳐줘요. 그냥 그 공간에 어디 있더라도 그냥 그 피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다 묶어가지고 평균을 내주고 그냥 하나의 피처처럼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이제 구하면 되고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디에 넣냐면 이제 풀리 커넥티드를 연결할 때는 풀리 커넥티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액티베이션 이 순서대로 보통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액티베이션 하기 전에 마치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설명할 때 이 액티베이션 할 때 여기 0 근처로 안 가면 다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쪽 위로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분값도 0이 되고 이제 뭔가 구별이 잘 안 가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액티베이션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보통 넣습니다. 실제로 넣어보니까 이거를 이 당시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했을 때 논문을 보면은 이게 어, 일단 학습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게 이터레이션 수거든요. 학습 이터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학습을 좀 기다리고 이제 에포크를 돌리고 하고 있을 텐데 그 한 이터레이션은 보통 이제 하나의 배치를 본 걸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전체 배치를 다 보고 끝낸 게 하나의 에포크가 돌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션이 이제 쭉 쌓여가지고 뭐 100개 이터레이션이 한 에포크라고 하면 100번, 200번, 300번에서 3 에포크를 돌고 이제 또 할 텐데 그때 이제 로스가 줄어들면서 애큐러시가 올라가겠죠. 또 이미지넷이라는 그 1000개의 클래스 구별하는 조금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웠던 태스크인데 그 태스크에 대한 정확도가 그냥 이제 인셉션이라는 건 뒤에서 나올 그 구글에서 만든 구글의 인셉션이라는 그런 아키텍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고 거기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더하니까 훨씬 빠르게 이제 빨간색 이제 요선 보이시죠? 빨간색, 노란색 칠해 볼게요. 이렇게 요선처럼 학습이 되게 빨라졌죠. 이게 형광펜이 아니고. 그래서 학습이 되게 빨라지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이게 또 러닝 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왜냐하면 어, 이 지금 5x, 30x 한 거는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높이지 못하는 게 러닝 레이트를 너무 높이면은 얘가 이제 발산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발산한다는 게 학습이 우리가 이렇게 항상 트레이닝 에큐러시는 항상 좋아지고 트레이닝 로스는 항상 이제 줄어들어야 된다고 제가 했었죠. 델리전 에큐러시는 늘어나더라도 델리전 로스는 늘어나더라도 트레이닝 로스는 조금 이렇게 튀더라도 항상 감소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감소를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트레이닝 로스는 이제 항상 감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감소하는 경향이 띄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얘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가다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러닝 레이트를 너무 높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된다는 걸 알고 그 중에 하나의 뭐 러닝 레이트를 낮추거나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일 수가 없었는데 높여가지고 빨리빨리 학습시키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건데 근데 러닝 레이트를 높였는데도 학습이 이제 부드럽게 된다라는 거 자체가 일단 학습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30배 높이니까 학습 더 빨리 되죠.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고요. 수정도 빠르고 학습도 더 빠르게 된다.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해석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문제는 뭐 다 많이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할 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 모델이 특히나 드랍아웃이나 또는 뭐 이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랑 테스트 할 때 그 모델의 세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모델하고 그 테스트 할 때 모델을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어.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네. 초기화도 사실 우리가 초기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뭐 웨이트도 잘 초기화되고 인풋도 잘 초기화해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더 높일 수 있고 에큐러시도 일반적으로 더 좋아진다. 그래서 어, 그냥 안정적으로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노멀라이제이션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 샘플에 대한 편견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피처에 대한 편견을 내서 그걸로 빼주고 그다음에 나눠줘서 노멀라이즈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제 RNN이나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네, 이제 이런 게 더 잘 작동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경우에는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같이 어, 우리가 따로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샘플마다 그 피처에 대한 평균을 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샘플과 채널은 그대로 놓고 그냥 이 공간적으로 평균을 내주는 그런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쓰는 경우도 있어요.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 때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태스크를 푸는 모델에서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어느 특정 그룹의 피처만 따로 묶어가지고 이것만 평균을 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과 분산으로 빼주고 나눠주는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우리 파이토치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걸 뭐 사용하기에는 뭐 너무 구체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CNN 아키텍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CNN 아키텍처는 음, CNN 아키텍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그런 처음에 인풋에 대해서 컨버전 맥스풀링 컨버전 맥스풀링 하고 그 다음에 플래트는 다음에 덴스 레이어 또는 이제 플랫 커넥트 레이어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한 사람들의 예시를 좀 보면서 굉장히 이제 또 과거의 모델들이긴 한데 이제 과거의 모델들이 어떤 이제 생각들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게 처음 나오면서 레이어를 8개 정도 쌓는 것도 그 당시에 사실 많이 쌓았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에러 레이트가 이제 에러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때 이 당시에 줄었던 것보다 사실 여기서 샬로한 아키텍처를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고 이 당시에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어서 그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델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알렉스넷이 이제 8개 레이어로 2012년에 가장 좋은 성능을 냈고 그게 이제 네, 이런 아키텍처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2012년이니까 사실 굉장히 예전이기 때문에 GPU의 그 메모리 용량이 작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모델이 나눠진 게 GPU 용량이 작아서 그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하고 다시 합치고 이런 것들을 했어서 지금은 이렇게 사실 잘 하진 않지만 227과 227의 인풋이 들어오는 게 보통 이미지넷 인풋 사이즈가 되고 그 이미지넷 인풋 사이즈 이렇게 보통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미지를 맞춘 다음에 거기에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맥스 풀링을 중간에 계속 넣어주고 마지막에 3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연결해서 1000개의 클래스를 구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중간에 다 렐루 액티베이션을 씌웠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뭐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지금은 사람들이 사용 안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논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위에가 좀 잘려가지고 그 잘린 논문의 그림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테이션도 많이 됐던 논문이고 심지어 뭐 이런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굉장히 그 정보 이론에서 유명한 셰논의 정보 이론 같은 논문 그다음에 뭐 DNA 논문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사이테이션이 있죠. 알렉스넷을 일단 보면은 처음에 컨볼루션을 제가 아까 하나, 둘, 셋, 5번 한다고 했죠. 처음에 컨볼루션을 할 때 들어오는 이제 채널이 RGB에서 3개가 되고요. RGB 3개. 그다음에 이미지를 일단 227 x 227로 만드는데 거기에 필터를 64개를 써요. 그러면 이제 커널을 좀 그 당시 처음에 좀 큰 커널을 썼기 때문에 11개 11 x 11의 그 64개의 필터를 사용을 하고 스트라이드는 4, 그다음에 패딩을 두 개로 하면은 여기 채널은 여기 몇이 될까요? 이게 64개의 필터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60 나오는 액티베이션 매표는 피처 맵이 64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 227의 인풋이 있으면 거기에 헤딩을 2개 했으니까 원래부터 4픽셀이 더 있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커널 사이즈인 11을 빼준 다음에 스트라이드로 나눠주면 여기라면 이제 아웃이 되겠죠. 이거 하면은 이제 56이 돼요. 그래서 56 by 56으로 처음에 줄여줬어요. 스트라이드를 4 놔줬기 때문에 거의 풀링을 2번 한 것 같이 엄청 초반에 이미지를 좀 많이 작게 만드는 거죠. 4분의 1 정도 크기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때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저장된 이 아웃풋 요 데이터의 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H by W 그러니까 이미지의 크기가 56 by 56 이게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액티베이션 맵의 메모리의 크기를 이제 계산해 보자는 건데요. 56 by 56의 이미지가 64장이 있으니까 이거 다 곱해가지고 픽셀 수로 따지면은 200,000 20만 개 정도의 픽셀이 있고 그게 뭐 한 픽셀당 4바이트를 쓴다고 해서 32비트 보통 형태로 저장을 하니까 32비트 플로트 형태로 저장하니까 4바이트를 쓴다고 하면은 4를 곱하고 킬로바이트로 나누면 784 킬로바이트 정도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일단 필터의 수가 64개고 이게 커널 사이즈가 11개니까 11 곱하기 11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바이어스까지 합치면 한 개 더해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죄송해요. 여기 채널이 3개가 들어오니까 채널에 해당하는
피처 수만큼 더 있어야 돼서 지금 이게 3을 이거 일단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여기에 패널이 3개니까 이렇게 생긴 필터가 64개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64개만큼 바이어스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이렇게 됐다. 대충 2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겠고요. 23K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량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그 한 픽셀 아웃풋 여기 아웃풋에서 아웃풋이 64 바이 56 바이 56 그러니까 이미지가 56 바이 56이고 그게 64장 있는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마다 한 픽셀 한 픽셀이 이제 요 곱한 거만큼 있는 거죠. 그럼 한 픽셀이 계산할 때 여기 앞에 있는 요 이미지에서 넘어오는 게 3 곱하기 11 바이 11. 네, 커널에 있는 요거만큼 곱하고 더하는 개수가 우리 계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곱하면 대충 72 밀리언 플랍이라는 거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앤 애드 오퍼레이션 얘기하는데 어쨌든 곱셈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곱하기의 연산이 72 밀리언 개, 반올림에서 73 밀리언 개 정도의 어, 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스트라이드를 2도 주고 여기 좀 특이하게 3을 했는데 보통 이제 여기 선을 보통 2로 하는데 여기서 3을 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량은 어, 네, 아웃풋은 이제 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27이 되고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를 3으로 줘서 그래요. 그건 특이하게 보통 잘 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이즈는 이제 이게 아웃풋 사이즈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이제 가로 세로 반씩해서 4분의 1로 이제 메모리가 줄어들고 연산은 여기서 할 게 없죠. 거의 할 게 없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수는 이제 아예 없고 연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 커널의 수만큼 아까 픽셀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얘가 이게 슬라이딩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계산하니까 훨씬 계산 수가 적게 됩니다. 0.4 메가플랍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거 마지막 플래트는 잠깐 볼게요. 이제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이렇게 컨볼루션 5번 하죠. 이걸 5번 하고 그다음에 플래튼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게 9216개인데 이 9216개에 대해서 아까 풀리 커넥티드 3번 넣는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그 다음 레이어 넘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있는 그 필터의 수가 4096개라서 그 다음 레이어는 4096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수는 9000개 곱하기 4096개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파라미터 수가 앞에서 막 많아봐야 885K 885K면 80만 개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숫자로 세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 많은 거죠. 이 숫자가 훨씬 크잖아요. 파라미터의 수가 엄청 많아요. 이제 그런 이 플래튼 FC6 이게 숫자를 보통 컨버전 1, 2, 3, 4 컨버전 기준으로 하고 FC 이어서 이렇게 붙이고 이게 컨버전을 하거나 플레이 커넥트를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그 하나의 레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의 수를 따질 때 아까 얘가 몇 개로 8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FC 6, 7, 8 해가지고 8개 레이어가 되는데 유독 여기서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후합수가 여기서는 오히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여기서 많이 하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컨볼루션을 처음 이렇게 한 픽셀마다 쭉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슬라이딩을 할 때 그때 얘가 움직여야 되는 영역이 넓으니까 계산할 때는 픽셀이 더 크니까요. 픽셀 크기가 클 때 연산이 큰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서 넘어갈 때 필요한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9,000 바이 4,000이니까 엄청 큰 거죠. 여기서는 컨버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파라미터의 수가 작은 거고 어쨌든 이거를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 알려지기로는 트라이앤으로 여러 가지 해보고서 이게 잘 되는 걸 찾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메모리가 처음에 이미지가 64장 그다음에 보면 192장 채널 수가 이게 384장 256장
사진이 이렇게 많이 저장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이미지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이미지가 이렇게 장수가 많은 거죠. 이미지 사이즈는 줄어들더라도 그 이제 앞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큰 게 이게 장수가 여러 개니까 메모리가 좀 많이 먹죠, 초반에. 초반에 메모리가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파라미터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6에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고, 초반에 이미지가 크니까 이제 슬라이딩 하면서 계산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처음에 조금 많다가 줄어드는 연산량이 이제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뭐 이런 모델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알렉스넷을 그냥 조금 여러 가지 바꿔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로 정확도를 좀 높였는데 이제 구조는 거의 비슷해가지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좀 달라진 게 이제 8개 레이어에서 19개 레이어로 넘어가면서 정확도가 많이 줄어든 VGG라는 모델이 있어요. 2014년에. VGG는 이제 뭐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룹이라고 영국에 있는 이 알렉스넷은 이제 제프 힌튼이라는 어, 이제 그 미국 캐나다에서 이제 한 거고 요거는 영국에서 한 건데 이 당시에 어, VGG 네트워크 자체는 어, 이렇게 19개 레이어를 쌓았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방법의 어떤 기준이 앞에서 막 보면 커널 사이즈 보면은 이게 뭐 11 바이 11 썼다 5 바이 썼다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11 바이 11 쓰지 말고 그냥 3 바이 3을 계속해서 여러 번 쓰면은 그리고 스트라이드도 이제 풀링으로 계속 사이즈를 줄여 나가면 결국은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딱 정형화된 다 보면 다 3x3 커널 사실 앞에 5x5 커널 한번 쓰긴 하는데 나머지 보면 사실 다 아니 이게 알렉스넷이구나 이제 VGG에서는 다 3x3 커널로 다 하고 이제 컴브 풀 이런 식으로 이제 컴브 풀 이렇게 이 컴브 풀 아니면 컴브 풀 하는 그 연산을 그냥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스테이지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그래요. 스테이지 1에서는 컴브 풀,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 컴브 풀, 컴브 풀, 뭐 이렇게. 그래서 16이랑 19가 있는데 VGG 16은 중간에 이제 컴브를 4개씩 넣은 게 있고 3개씩 넣은 게 더 좀 다른데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컴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마지막에 플래크헤드 14, 15, 16 이렇게 해서 16개가 됩니다. 이렇게 쌓았고 전부 다 풀링은 2바이에 스트라이드 2를 줘가지고 했고요. 패딩은 모두 1 했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다 똑같이 가요. 반도 다 반씩 줄여지고 네. 그리고 VG19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중간에 3개가 아니고 4개라는 모델이 생겼는데 이제 컨볼루션을 2번 하고 어, 컨볼루션을 한 번 하되 좀 큰 커널을 쓰고 하는 게 사실은 결국 한 픽셀의 결과물이 그 앞에 있는 이미지에 또는 히든 또는 이제 액티베이션 맵에 리셉티브 필드를 크게 만드니까 얘가 영향을 받았던 픽셀들이 좀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만들고 싶었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큰, 큰 필터를 쓰면은 그 다음 레이어에 넘어가는 한 픽셀이 아무래도 더 많은 영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컨볼루션은 그냥 2번 해도 그 비슷한 효과가 나오게 돼요. 5바이오 필터가 3바이3 필터랑 여기 계산해 보면 같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거든요. 이렇게 컨볼루션은 그냥 3바이3을 2번 하고 3바이3을 2번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파라미터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5바이오 25 곱하기 뭐 들어오는 인풋 채널의 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3바이3이니까 9C 제곱이 2번 있어서 18C 제곱으로 연산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약간씩 뭐한 3, 40%씩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레이어를 깊게 쌓으려면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서 VGG가 더 깊은 모델을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 풀링을 풀링을 하고 나서
어, 그, 음, 엑스- 지금 보면은 이제 딱 뭔가 이 규칙이 생기는데 네, 보면은 이게 VG 저 가운데 있는 VG 한번 볼게요. 그 가운데 있는 VG가 컨볼루션 할 때 채널이 64에서 처음에 이게 3 RGB 3으로 넘어가겠죠? 3개 채널. 3에서 64, 64에서 64로 넘어가요. 근데 풀링을 하고 나서 풀링 한다는 건 아까 사진의 크기를 4분의 1로 줄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반으로 줄이고 딱 채널도 2배 늘려요. 계속 2배로 늘린 상태로 가고 유지하고 다시 반으로 줄이면 그때 채널도 2배로 늘리고 또 반으로 줄이면 그때 또 2배로 늘리고 이런 약간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원래 인풋 채널이 EH의 EW만큼 2배 큰 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하는 것보다 어 이제 줄이고 나서 컨볼루션을 이제 할 때 채널을 2개 가져가는 게 이제 메모리 수가 더 작고 파라미터 수는 더 이제 많죠. 음, 네. 그리고 전체 연산수는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여기서는 뭐 96개에서 256개에서 막 이상한 384개에서 갑자기 다 256이 됐다가 또 4096이 되고 이게 약간 그냥 이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아 얘가 전체적으로 이 볼륨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볼륨이라는 스페이셜 레졸루션 스페이셜 정보가 줄어드니까 요 그 아까 얘기했던 시메틱한 정보인 채널을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인풋 채널이 224, 224 맞나요? 여기서도 얘는 227이죠. 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얘가 224로 노멀라이즈 했나 봐요. 이미지 스케일을 맞춰서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컨볼루션 1부터 2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 파라미터의 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의 수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면 일단 VGG가 알렉스넷보다는 훨씬 큰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메모리도 훨씬 더 노란색이 알렉스넷이 노란색이 이제 VGG 모델인데요. 일단 메모리도 일단 저장되는 이미지도 엄청 많아요. 그 액티베이션 맵도 되게 저장할 게 많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 아까 얘기했던 FC6 이 부분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가 또 저장이 그 파라미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산량도 이제 더 많죠. 물론 파라미터 수를 그래도 어, 좀 이렇게 깊게 쌓은 거에 비교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알렉스넷보다는 모델이 커서 그래서 더 잘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이제 무작정 이렇게 키우면은 이제 더 깊게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못 키우는 그런 뭐 지금 수 18개까지 키웠나요? 19개까지 키웠는데 요거 이상 이제 못 키웠던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모델을 크게 만들면서 이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었던 모델이 VGG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렛이라는 게 2014년에 이제 잠시 후에 나왔는데 이제 얘가 22개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좀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겨요. 생긴 것만 봐도 엄청 복잡하죠. 다르게 생겼고 이제 분기가 되게 많죠. 아까는 이게 쭉 일렬로 이게 밑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같은 흐름을 타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1000개의 클래스를 구별했다면 여기서는 분기가 엄청 많아서 일로 갔다가 또 섞였다가 합쳤다가 분해됐다 섞였다 합쳤다 이렇게 되는 분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구글렛의 어떤 형사 이제 그 아키텍처가 되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하고 메모리도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파라미터 수도 줄이고 계산 수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딱 보고 와 이거 너무 계산량 너무 많다 약간 이거 안 되겠는데
여기 메모리 너무 많이 쓰는데 계산량 너무 많은데 요즘 어떻게 줄여볼 수 없을까라는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모델을 훨씬 더 이제 경량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효율성 있게 만들게 됩니다.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뭐 2015년 당시에도 사실 제일 큰 IT 기업이었고 그래서 GPU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그냥 진짜 많은 요런 이렇게 분기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한꺼번에 쫙 돌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은 사실 몇 가지 뭐 해봐야 뭐 100개도 못했을 텐데 이 당시에 구글에서 진짜 그 많은 노동력과 연산 자원을 사용해가지고 다 돌려본 거죠. 이게 잘 된다. 되더라 하는 게 이런 모델이었고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 어그레시브 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확 줄이는 다운 샘플링이 들어가요. 이 다운 샘플링이라는 건 공간적인 다운 샘플링을 얘기하는데 이미지가 224 by 224가 들어가면은 처음에 214가 112가 되고 56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28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뭐 반 줄이고 또 반 줄이고 했다면은 여기서는 어, 8분의 1로 확 줄이는 사실 뭐 알렉스는 처음에 거의 4분의 1로 줄이긴 했는데 여기서 8분의 1로 확 줄이면서 거의 그 메모리적으로 봤을 때 VGG보다 지금 얘가 지금 알렉스넷인데 VGG에 비교했을 때 일단 그 초반에 있는 공간적인 레졸루션에서 저장되는 게 한 6분의 1로 메모리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파라미터 수도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줄어들죠. 거의 10배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계산량이 특히나 많이 줄어요. 왜냐면 이미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그 픽셀 바이 픽셀 이렇게 움직이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컨버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산량도 이제 거의 20배 이상 줄어들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잘 안 보이죠? 요게 이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할 때 스트라이드 2를 해가지고 아예 처음에 2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맥스 쿨링에서 또 2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컨버전 두 번 하고 나서 다시 맥스 쿨링해서 2분의 1로 줄이는 총 8분의 1로 줄이는 연산을 하는 게 여기 초반에 있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징적인 요 인셉션 모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인셉션 모듈이라는 게 이제 이름을 그냥 인셉션이라고 지었던 어, 지었던 게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모델 아키텍처에서 이제 드러나는 이름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브랜치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다시 합쳐주는 부분이 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분기에서 나눠서 합치는 게 좀 이렇게 된 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원바이원 컨버전이라는 요 모듈이 보이시죠? 여기 박스가. 이 원바이원 컨버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원바이원 컨버전 얘기할 때 들어오는 어떤 채널의 시멘틱한 정보를 이제 잘 섞어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마치 풀리 커넥티드처럼 그 채널들을 섞어서 다음 채널로 그냥 만들어주는 원바이원이기 때문에 컨버전이 실제로 공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채널만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어, 일단 중요한 여기서 개념 중에 하나가 바틀렉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바틀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뭔가 자동차가 이제 그 만약에 가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IC에서 빠질 때 이렇게 톨게이트를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모였다가 한번 다시 퍼져야 되죠. 그런 식으로 바틀렉에 지나게 되면은 이제 어, 뭔가 데이터가 모였다가 이제 다시 퍼지는데 이제 그런 이름으로 바틀렉이 뭐냐 병의 목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병목에서의 그 정보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제 채널의 수를 줄여요. 얘가 이 원바이온 컨볼루션이. 그래서 원바이온 컨볼루션은 들어오는 레이어에서 정보를 줄이고 줄인 정보에서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합쳐줘서
다시 이제 늘려주게 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 피처의 수가 줄어든 걸로 다음 레이어에 있는 피처를 계산할 때 결국 인풋 피처의 수 곱하기 아웃풋 피처의 수가 이게 결국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산이 그 필요한 그 파라미터의 수도 늘어나고 연산량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줄어드니까 이제 곱하기 할 때 그 값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연산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데이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항상 얘기하는 고양이에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다고 했는데 귀 두 개가 있는 걸 합치는 거 그냥 귀라고 하나 귀 두 개라는 말 하나의 채널로 합치면 이 왼쪽 귀 오른쪽 귀가 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귀 두 개라는 게 중요한 걸 가지고 다음 레이에 넘겨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슷한 정보를 가지지만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틀렉 레이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어떤 거냐면 제가 항상 여기서 얘기했던 여기에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지금 연산량이 거의 그냥 뭐 혼자 다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연산량이 아니고 파라미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 4096에서 4096을 가는 2048이요. 4096, 4096 예를 들어 간다고 치면은 이게 거의 1000바이 1000이니까 거의 10의 6승, 7승계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4096에 처음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 4096개가 아니면 9000개네요. 9000개 파라미터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플래튼할 때 결국 채널 수 곱하기 위스 곱하기 하이트 그러면은 25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피처 맵을 보면은 공간적으로는 사실 6x 6밖에 안 돼요. 6x 6에 만약 귀가 있다고 하면은 그 6x 6 픽셀 중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되게 긴 거죠. 이 의미적인 건 되게 많은데 공간적으로 최대한 압축한다고 했는데 6x 6인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의 하나의 픽셀을 다 펼쳐가지고 이렇게 긴 하나의 벡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펴지려면은 이 하나하나의 뉴런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4096이 아니라 9216개가 되는 거죠. 6x 6x 256인데 256 하면 좋은데 얘가 6 픽셀이 있으니까 이렇게 펴지는 게 굉장히 많았던 당시에 이제 이걸 다 이용했던 문제가 여기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뭐 생각보다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방금 봤던 그 피처 맵을 이제 합친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마지막이 몇인가요? 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하기 전에 그림에는 없는데 얘가 아마도 7x 7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에 있는 요 채널이 픽셀 수가 몇 개인 어떤 하이트와 웨이트와 하이트더라도 얘가 이제 1024개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죠. 아까 몇 개였죠? 알렉스네 VGG에서 여기 256개의 채널에서 6x6 픽셀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256 픽셀보다 더 256 채널보다 여기 죄송해요. 여기 256 채널보다 더 많은 지금 보면은 1024개의 채널을 가지는 요런 이제 피처 맵이 있는데 요런 피처 맵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피처 맵을 이 H와 하이트 이 공간적인 정보를 그냥 다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합쳐서 평균 내주는 거죠. 에버리지 풀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그냥 이게 평균 내니까 이건 그냥 한 픽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픽셀 곱하기 1024가 돼서 상대적으로 요 다음 FC 레이어로 갈 때 계산되는 요 1000개로 넘어가는 게 1024에서 1000으로 넘어가니까 1000바이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같으면은 뭐 6바이 6 하면 거기에 거의 36배 더 큰 이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이제 그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1200, 그러니까 1 밀리언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죠.
VGG랑 비교하면 VGG에서는 아까는 VG에서 이렇게 자세히 안 봤는데 플래튼하고 나면은 이제 채널 수가 원래는 이제 7 바이 7 바이 510이어서 요거를 7 바이 7 바이 510이 곱하니까 25,000 2만 5천 개 해서 4,096을 곱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파라미터 수가. 근데 이제 이걸 쫙 펴서 1024개로 만드는 요게 다른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24에서 1000으로 가는 1000 곱하기 1024 해가지고 이게 왜 1025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1024K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만들어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제 이 뒤에서 거의 모든 모델들이 이 개념을 차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깊게 쌓았잖아요. 22개 레이어를 쌓았는데 VG도 그렇고 사실 학습한다고 무조건 되지 않았어요. 이게 하다 보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뒷단으로 여기서 모델이 여기가 학습시킬 때 1000개를 잘 맞추면 되겠는데 여기는 뭐 학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좀 트레이닝 할 때 여기 웨이 여기 최적화가 되더라도 여기 있는 값들이 얘가 이제 비실비실한 거예요. 앞에 초반에 있는 데 왜냐하면 여기서 학습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가 계산이 엄청나게 많이 된 다음에 얘를 결정하잖아요. 거기 중간에 그런 렐루를 써도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웨이트들이 이제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여기 중간에 엑슬러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달아서 그냥 모델이 여기까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1000개의 클래스를 구별해봐.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 레이어만 따지면 훨씬 더 적은 레이어를 가진 다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학습시키고 근데 동시에 얘를 사실 이 세 개를 동시에 학습시키거든요. 얘도 학습시키고 얘도 학습시키면서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학습시켜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얘를 학습시키는 순간에는 어쨌든 얘를 1000개를 잘 구별하는 요 녀석들의 피처 익스트랙션을 잘 할 테니까 얘네들이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잘 뽑은 걸 가지고 얘는 또 잘 또 뭐 추상적으로 잘 모으고 잘 귀합하고 해가지고 또 뭐 특징을 만들고 얘도 또 잘 귀합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얘가 하는 게 얘가 물론 얘가 대장이지만 이 중간에 있는 어떤 보조적인 클래시파이어가 이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 학습을 시키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제 하는 거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여기서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는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도입함으로써 레이어가 이제 더 깊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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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뭐라고요? 이거요? 네, 네. 맨 아래 여기요? 이거요? 이게 하나의 모델인데 이게 여기서 잘라서 얘를 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세 개가 아니고 사실 하나인데 요 부분에서 나오는 이로 세 개의 로스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값이 어쨌든 뭐 로짓을 계산하면 여기 로짓이 나오겠죠, 여기. 그렇죠? 여기서 뭔가 값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 로짓이 우리 클래스의 어떤 스코어를 높이도록 하는 로짓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로짓을 계산하기엔 중간값을 또 계산해가지고 여기 로짓을 또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온 또 중간값도 로짓을 뽑을 수 있는데 그 로짓의 값들이 여기서도 이 1000개의 클래스에는 로스가 있을 거고 여기에 로스가 있을 거고 로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L1을 제일 비중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L2에다 뭐 0.3, L2 뭐 0.3, L3 해가지고 요 전체 로스를 최적화하는 백프로바게이션을 진행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동시에 학습이 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이런 액슐러리 로스는 뒤에서도 이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레이어 깊게 쌓고 하면서 나왔던 모델도 다 결국 비슷한 어떤 개념을 다 차용을 하거든요. 중간중간 레이어들에 다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레지넷으로 넘어가는데 구글넷에서 이제 2014년에서 최초로 레지넷에서 보면은 여기 안 나오는데 레지넷부터가
이 이미지넷 챌린지의 이제 거의 끝을 이제 얘기하는 이게 그 그림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림에는 없는데 사람이 이거를 했을 때 사람이 정확도가 제 기억에 4점 몇 퍼센트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1000개의 클래스를 구별할 때 우리가 지금 가서 하도 우리는 이거 이렇게 못하고요. 한 10%도 못할 거예요. 이게 고양이 우리 다 종류 다 아나요? 다 모르죠. 그 뭐 20개 넘는 막 20개 넘는 강아지 종류를 다 구별할 수 있었는데 사진을 우리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서 일단 훈련을 해요. 이 종류를 다 구별하려고 사진을 다 보고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본 사진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처럼 내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때 학습된 사람이 4%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가졌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온 게 이제 이때부터 레지넷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이제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 에러 레이트는 사실 100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정확도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1000개 중에 5개인가 10개를 맞춘 정확도. 그러니까 1000개 중에 내가 맞춘 거 10개를 뽑고 그 10개를 뽑은 중에 하나로 답이 있으면은 답이라고 쳐주는 거의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겠죠. 사실 근데 이게 정확하지도 않은 게 사진을 보면은 뭐 아이가 뭐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사진도 있고 그러면 아이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미 문제 자체에 문제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에러는 뭐 크지 않다고 쳤을 때 어쨌든 헷갈리는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 나오면 엄청 잘한 거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이제 레이어가 엄청 깊게 쌓이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 당시 사람들이 그 허 이니셜라이제이션 했던 거 제가 기억났어. 카밍 이니셜 그분이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분이 딱 봤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항상 줄어들어야 된다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는 항상 학습할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테스트 데이터도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테스트 데이터보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더 잘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이건 뒤에 나온 다른 얘기고 이거는 둘 다 테스트 데이터예요. 둘 다 테스트 데이터인데 이상한 게 레이어를 56개 쌓은 것보다 레이어를 20개 쌓은 게 이 테스트 에러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56개 쌓은 것보다 20개 쌓은 게 더 잘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럴 수 있죠. 왜냐면 그 원래부터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모델이 복잡하다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모델이 너무 복잡하니까 더 일반적인 문제를 잘 못 풀고 그래서 그냥 성능이 낮은 거다. 오버피팅 된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사진을 보면 트레이닝 에러가 22개 레이어의 트레이닝 에러가 더 낮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뭔가 이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트레이닝 에러는 계속 학습시키면은 무조건 좋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복잡한 문제를 주어지더라도 풀 수 있는 그 모델은 그 어떤 데이터가 고정돼 있다면은 가장 복잡한 모델이 더 그것들은 잘 맞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아무리 값이 이상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얘가 이걸 다 맞추려면은 뭐 이거를 차수를 뭐 20차 폴리노미얼로 P20으로 만약에 피팅하면은 이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거 그림은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모델이 무조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복잡한 모델인데도 더 잘 못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오버피팅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언더피팅이다. 그래서 언더피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그냥 피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개 레이어를 가진 모델이 50개 레이어를 가진 모델보다 그냥 피팅을 더 잘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50개 가진 모델이 실제로 능력은 더 좋은데 그 능력을 발휘를 못했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그러면은 56개의 레이어의 모델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줘야겠다라는 게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6개의 모델이 능력을 발휘하게 이제 해주려면 56개, 이론적으로 56개 레이어를 가진 모델에서 그 20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26개는 사용 안 하면, 36개 사용 안 하면 최소한 20개의 레이어를 가진 모델과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그냥 다 1로 그냥 곱하기 1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냥 1로 넘기는, 아이덴티티라는 건 그냥 내 자신을 넘기는 거니까 그 아이덴티티 레이어처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학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 이쪽 단이 뭔가 할 수는 있었는데 얘가 그냥 우리가 푸는 방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하면은 이 로스를 엄청 줄일 수 있을 텐데 얘를 어떻게 줄일지를 우리가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를 못 푸는, 그러니까 언더 피팅이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펑션처럼 학습을 시켜보자라는 게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이제 개념이 되고, 그냥 이렇게 컴브하고 넘어갔다면 H가 이제 컨볼루션 2번 한 거에 대한 어떤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 컨볼루션 하고 나서 x를 더할 때 이 처음에 초기 값을 다 이제 얘를 그냥 0으로, 그러니까 이 함수는 처음에 0인데 이 함수의 파라미터가 바뀌면서 0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 컨볼루션 하고 나서 나온 거에다가 x를 더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이 함수가 웨이트가 곱해지고 더할 때 그 값들이 0이 일단 곱해지고 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x가 더해지면 그냥 내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x를 그냥 그대로 더해서 넘기니까 1을 곱해서 넘기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넘기는 걸 우리가 숄컷이라고도 하고 뭐 지름길이라고도 하고 뭐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도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레지듀얼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사실 뭐 제가 알기로 여기는 영어를 안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만 영어를 우리가 예전 처음에 한다고 해서 초기화할 때, 그래서 이제 요 x가 넘어갈 때 0보다 조금 넘어간 어떤 그 잔차를 구한다고 해서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컴브하고 레지듀얼, 컴브 레지듀얼, 컴브 레지듀얼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 이제 약간 VGG의 어떤 그 철학을 따라가죠. 컴브 2번 하고 이제 넘기고 하면서 64에서 이제 얘가 64 채널에서 128 채널로 넘어가는 순간은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드는 순간이 되고요. 또 128에서 256 넘어갈 때 256에서 또 이미지 사이즈가 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스트라이드 2를 넘기는 순간 이제 채널 2배를 넘겨서 하게 되는 요 일정한 채널을 가지는 걸 하나의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이 64의 채널을 가진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스테이지,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 다섯 개 스테이지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고 스템은 똑같이 구글에서 했던 것처럼 어그레시브하게 4분의 1로 줄여주고 마지막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사용해가지고 네, 합쳐주고 하면서 스테이지 다섯 개가 여기 네 개라고 나와 있는데 레지넷 AT는 네 개였나? 원래 네 개인가? 아, 원래 죄송해요. 네 개네요. 다섯 개가 아니고. 스테이지 네 개가 있고 스템 레이어까지 합쳐 다섯 개라고 쳤을 때 각각 스테이지마다 채널 수가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고 컨볼루션이 네 개씩 블락이 있는 형태로 했을 때 탑 5, 제가 10개라고 했는데 다섯 개 탑 5 중에서 하나라도 맞힌 게 있으면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에 에러가 10%. 그다음에 이제 레지넷 18은 그 알렉스넷 그 VGG랑 네트워크의 깊이가 똑같죠. 그리고 레지넷 34에서 에러 8%, VG 당시에 16이 9%. 그다음에 여기에 또 그 우리가 구글에서 봤던 레지듀얼 블락이라는 개념을 차용을 해서 이거는 근데 이제 레지넷 34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더 깊게 쌓을 때 그때 이제 레지듀얼 넷에서도 바틀렉이라는 그런 레이어를 추가해서 들어오는 거에다가 컨볼루션을 원 바이 원으로 해서 채널 사이즈를 4분의 1로 줄이고요. 거기서 3 바이 3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나서 다시 원 바이 커널을 사용해서 4배로 늘려주는. 그러면 사실 3 바이 3 커널이 하는 그 채널의 수가 줄거든요. 그럼 채널에서 채널로 갈 때 제가 요거에 대한 그 부담이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H 곱하기 W만큼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얘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나서 하니까요. 그러면 원래 했던 것보다 거의 16배 더 적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하는 역할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이 정보를 압축적으로 시메트릭하게 줄여준 다음에 그 줄여준 거를 잘 조합해서 어떤 정보를 끌어내고 그걸 다시 좀 이제 다시 나눠가지고 확장해서 채널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틀렉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산량도 좀 줄어들게 돼요. 많이 줄어들진 않았죠. 그래서 사실 레진은 50부터 바틀렉 블락을 사용을 하는데 152까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당시 논문은 이렇게 발표를 해서 5.94%까지 나왔고 이제 모든 이제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도 있었고 디텍션 그 이 안에 어디에 있는지 찾는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도 있었고 MS 코코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셋도 이제 같이 챌린지를 했었는데 디텍션 세개 모든 데서 이제 다 많은 차이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마 이 몇 년 이후로부터 아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요걸 챌린지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테스트만 해볼 수 있게 이제 넘기고 대회에서 뭐 1등을 뽑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다음 연도에 아 이거를 조금 구조를 보통 어 여기서 들어오는 인풋을 컨볼루션하고 아까 제가 그 다음에 컨볼루션 배치놈 액티베이션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하고 배치놈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더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아이덴티티를 더하는 게 어, 아니고 거기에 렐루를 씌워주니까 이게 같은 게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 순서를 조금 바꿔줘요. 들어오는 거에 바로 배치놈, 그다음에 렐루 하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배치놈 렐루 하고 컨볼루션 하고 그거를 앞에서 들어온 거랑 더해요. 그럼 사실 이게 순서는 이제 이 시퀀스는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시작점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요. 드라마틱하진 않고 그래서 프리 액티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아이덴티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아까 152개였던 레이어가 이제 1000개까지 늘어나요. 200개 그 당시 200개까지 늘렸고 그래서 이제 탑 원 에러가 이제 20% 아까 한 개 고르는 건 되게 빡세다고 했잖아요. 그때 에러 레이트 20%면 이제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앞에서 그 얘기했던 그 문제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어 이제 레진을 사용 안 한 거고 밑에는 이제 레지더를 사용했을 때 얘가 지금 트레이닝 에러를 봤을 때 이 아이덴티티로 넘겨주는 부분이 없으면은 레이어가 더 적은 18개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34개가 무조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레지듀얼을 이제 도입을 하면은 34개 레이어가 더 잘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34개 레이어가 얘보다는 학습이 더 잘 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리 액티베이션 하게 되면은 1001개 뭐, 요즘 뭐 훨씬 더 많이 쌓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제 1000개까지 쌓아서 에러 레이트가 이렇게 5%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아까 얘기했던 같은 흐름이에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어, 들어오는 게 있으면 거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렐로 여기 웨이트라는 게 이게 컨볼루션이거든요. 컨볼루션 하고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 컨볼루션 하고 여기다가 들어오는 걸 이렇게 더하는 렐루를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이 렐루를 씌우는 순간 이가 i가 x가 들어오는데 x가 아니잖아요. 다 양수로 바뀌는 값으로 변환되니까 이렇게 바꿔준 프리 액티베이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사이파10이라는 이런 데이터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 강아지, 고양이, 그다음에 개구리, 자동차, 개 이런 거 있는 것들 그걸 이제 좀 확장해서 그런 비슷한 사진 100개를 한 것, 클래스 100개를 한 것도 있는데 네, 다 이제 프리액티베이션 중에 좀 더 성능이 좋았고요.
이제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 알렉스넷부터 시작해서 구글넷, VGG, 레즈넷까지 이제 아까 인셉션이라는 거는 그 구글넷 얘기하는 거고 구글넷도 이제 버전을 계속 바꿔가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에큐러시가 이렇게 오르고 인셉션이라는 게 아마 인셉션 V3부터는 그 레지듀얼 그 커넥션을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도가 계속 올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여기에 있는 x축이 계산량이고요. 계산량 작을수록 좋겠죠. 왼쪽에 있을수록 좋은데 물론 어, 계산에 그 GPU가 빵빵하다면 계산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의 크기는 파라미터의 수예요. 파라미터의 수도 작을수록 동그라미가 작을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정확도는 당연히 정확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여기 위에 있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고 아래에 있을수록 정확도가 낮은 건데 처음에 이제 알렉스네 생각보다 파라미터 수가 많죠. 계산량은 좀 작은데. 근데 이제 뭐 뒤로 갈수록 GPU가 좋아져서 그런지 계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VGG와 엄청 많은데 파라미터 수도 엄청 많고 정확도가 이 정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구글렛이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를 딱 보면은 엄청 작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도 엄청 줄었고 계산량도 엄청 줄었죠. VG에서 구글렛을 가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몇 가지 특징들이 딱 그거에 집중해서 구글렛을 처음에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 연결하면서 크기도 늘리면서 정확도가 이제 확 올라가는 이 정도 수준까지 설명이 5.1%네요. 그래서 5.1%보다 낮아진 게 이제 레지넷 2015년, 16년 이때부터고 그리고 그 뒤로도 뭐 스키즈하고 뭐 이피시언트넷 등등 나오는데 뭐 일단은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고 여기까지가 그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트랜스퍼 러닝으로 어, 이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활용하는 거랑 좀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아키텍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실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 모델들 불러와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가지고서 모델을 학습하는 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시험에는 8주 차이는 자기 함수 다음 주요.